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오늘은 경기 남서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바로 안산시를 찾아왔습니다. 안산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대부도가 있고 또 시와호가 있고 무엇보다 갈대습지가 이맘때면 생각이 나지 않나 듭니다. 갈대습지 하니까 어서 가을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오늘은 특별히 가을을 닮은 두 분의 남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위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을 남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가을 남자라기보다는 여름 남자로 좀 불려집니다. 송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뭐 사계절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먼저 우리 장 의원님. 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난 여름에 무척 더웠는데 어느덧 9월이 되고 곧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 준비 잘 하시고 또 풍성한 9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의원님. 네,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의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늘 고민하면서 함께해 주시는 제작진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이제 옷이 좀 두터워지고 체크무늬 너무 멋진데요, 의원님?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려고 일부러 골라 입었습니다. 하나 장만하셨습니다. 산 건 아니고 작년에 사둔 거를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송 의원님, 우리 장 의원님 스타일 어떠세요, 오늘? 제가 이제 같은 지역구에 이제 있으면서 안산의 이제 지역구에 8명의 이제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외모도 이제 잘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시지만 늘 노력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연배에서도 공부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같은 의원이지만 존경하고 또 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셔츠 스타일 하나 물어본 건데 장점까지 벌써 이렇게 쫙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형님 의원이신가요? 우리 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송 의원님 어떤 의원님이신지? 의회에 들어와서 참 열심히 한 것을 높게 칭찬하고 싶고 또 아까 나더러 뭐 공부한다고 했는데 나보다 훨씬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늘 좋은 모습을 보고 있고 칭찬하려면 끝도 없는데 여기서 끝내죠. 네, 여기 끝냈어요. 대충.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나에게 아마 반나절 정도만 자유시간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나는 이런 카페에 와서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겠다. 아니면 차는 무슨 차냐? 술을 먹어야지. 술. 아니다. 나 요즘 잠이 너무 부족하다. 잠 좀 자고 싶다. 셋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차냐, 술이냐, 잠이냐. 하나, 둘, 셋. 저는 여기 와서 차 마시고 싶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저 여행 좀 가고 싶어요. 여행. 반나절 동안요? 네. 알겠습니다. 술이라고는 얘기 안 하시네요. 저는 술 한잔 하겠습니다. 우리 셋 다 다른 걸로. 술을 못해서. 그러세요? 네. 예, 우리 셋은 안 어울립니다. 여기에서 대충 두 분의 성격이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을 좀 알아보는 돋보기 토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환경운동을 하셨고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지난 8대 의회 때 도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나는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사업을 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참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겪고 느꼈죠.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 같은 것을 좀 살려서 같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네. 운 좋게 이제 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저를 2번씩 경기도에 보내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정말 불합리에 못 이겨가지고 네. 정말 이 정치에 뛰어드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 문화 어떤 불합리를 뭔가 해결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조례랄지 또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은 부분은 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시정도 하고 좀 합리적 방안으로 고쳐 나가기도 하는데 아직도 네.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더욱더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다가 와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한번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요? 오래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그 무료급식소랑 이제 아동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소외계층 네. 의 대변인 역할을 내가 도의원이 된다 해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좀 대변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농아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 하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변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꿈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외된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대변인 역할도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입문을 했지만은 사실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는 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나 자신도 한번 평가해보고 또 주변에 있던 식구들이랑도 좀 평가하면서 고민 좀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입문하시기 전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셨네요. 그 해양 연구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두루 또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재선 의원이시고 뭐 사회복지, 뭐 봉사 등등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어떤 나만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수환주님, 나에게 정치란? 저는 이제 정치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좀 잘 살아야 되고 예. 또 작게는 경기도민이 잘 살아야 되고 작게는 내 지역 안산시의 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잘 살게 하는 정책과 기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치란.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동훈 의원님, 나에게 정치란? 정치의 기본은 갈등 조정의 역할이죠. 정치의 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엠파시라고 하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이제 이 정치 영역이 그동안에 좀 국민들의 시민들의 정서와 좀 괴리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갈등 조정과 또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두 분이 뭔가 좀 잘 어울리는데요. 갈등을 조정해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돼야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의정 활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8대에 이어서 9대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 5년입니다.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또 잘된 것도 있었고 우리 한번 잘된 것만 한번 이야기해보죠. 오늘 인터뷰하기 앞서서 정말 내가 잘한 게 있나 네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별로. 없습니까? 이거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 지금 올해 이제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된 해인데도 아직 우리 시민들은 도민들은 중앙 정치만 아시는 것 같고 지방 정치에 대해서 지방 자치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홍보가 안 된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렸고 지방 자치에 대해서 좀 주민들과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스스로 좀 평가하고 싶고 네네. 또 이제 공인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좀 품격을 지키면서 지방 자치에 임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위안을 갖습니다. 예. 자랑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아까 정치철학 이야기 하실 때 소통 이야기, 갈등 조정 이야기 하셨는데 그만큼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송 의원님, 나는 5년 동안 정말 정치 이거 너무 잘했다. 스스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 사실 어떤 공약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렇구나. 그러니까 연구소 안에 틀에만 박혀 있다가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왔지만 사실 제 생각이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가장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공약의 남발, 그다음 정치인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네. 사실은 우리 안산에 아까 우리 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습지공원과 시야호와 연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15만 평에 이르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인홀 골프장을 짓겠다고 경기도에서 확정을 전했었죠. 많은 사람 도의원들이 함께 이거 문제 있다. 라인홀 골프장을 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몇 사람의 공간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백지화시켰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경기도랑 중앙정부랑 안산시랑 해서 일단 유소년 축구장을 이제 작게나마 짓고 있고, 그다음에 15만 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의 정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시민들과 이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본호삼동에 보면은 소방센터가 상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돌아가야 돼요. 5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15분씩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도나 또 안산시나 그다음에 우리 같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도의원, 시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119 센터가 적어도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는 가까운 거리에 이제 이전하기로 정책을 지금 다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또 정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정책을 같이 입안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잘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두 분께 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장동일 의원님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참 중대한 사안들도 많이 다루는 지정위원회인데 요즘 어떤 것들로 많이 이렇게 회의하시고 논의가 되나요?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조실이랄지 감사관실, 균형발전실, 또 도시공사, 경기연 등을 이제 관장하는 이제 핵심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기조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랄지 이런 기획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관실은 이제 공무원들의 그 직무 감찰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감사관실의 기능도 예전처럼 그냥 공무원들 감사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찾아가는 이런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네. 중앙정부로부터도 굉장히 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가요? 경기도가.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상도 타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균형발전실이 있는데 경기 서부 동북부가 굉장히 좀 열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기획도 해서 우리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도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관달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굉장히 부실한 지방 공기업으로 됐다가 올해 굉장히 경영을 잘해서 좀 성과도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연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기획재정위에는 그야말로 경기도의 핵심 상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 보니까 장동일 의원님께서 이제 8대 때 잘하셔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잘한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한준 의원님께서 이제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확실히 또 연구원 출신이시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원안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8대 들어갔을 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아니라 경제투자위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8대 위원들이 과학자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어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상임위 안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있고 거기 안에서는 천연물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의 출연연구소처럼 세밀한 기초연구는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진흥원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으면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기술 개발을 해주고, 그래서 매칭을 해서 사실 특허도 내고 중소기업의 이제 발전을 이제 가져오는 모양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상임위를 보면 이제 지금 현안 문제는 어떻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치하고 있는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124km의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토부와 함께 매칭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거기와 더불어 DMZ 안에 수많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죠.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은 말로만 하고 있지 DMZ 안에 있는 천연의 자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막 또 남북 간에 어떤 협의가 또 있어야 아직 그런 되고.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죠. 사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섹터 안에는 사실은 들어가면서 기초과학과 산업에 대한 필요한 자원이 있는지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또 쫙 네. 해주시고 두 분께서 손발이 꾹짝꾹짝 잘 맞추셔야. 자, 경기도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안산을 사랑하시는 두 분이시니까 안산 지역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은 안산 지역구가 구체적으로 뭐 어디? 네, 안산 이제 상록구인데요. 상록구. 삼성구죠. 네네. 일동, 이동, 성포동이라고 하는 세 개 동을 이제 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지금 안산의 이제 가장 큰 현안은 스마트허브, 과거에 반월 시화공단이라고 했던 스마트허브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안산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 스마트허브가 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안산 하면은 작년에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트라우마나 아픔 속에서 시민들이 빨리 좀 벗어나서 그 좋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저희들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네 위원님께서는 우리 이제 선배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떻든 안산시가 반월공단의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많은 역경을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산에 좀 집중적으로 기획과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제 지역구를 좀 간단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한양대랑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해서 연구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내다봐야 될 것은 안산시가 과거에 76만, 77만, 78만까지 인구수가 늘다가 예. 지금은 이제 71만까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을 문화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개통이 될 거지만은 수암 쪽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시의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와서 살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줘야죠.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예. 아, 안산에서 살아야 된다. 네. 안산에서 더 살고 싶다. 예.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라도 지금 안산으로 이사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자, 이제 두 분께 이제 마무리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의정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일정 활동하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 정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아쉬움을 또 이렇게 또 해결해 나가는 또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대 의원이 끝날 즈음에 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원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 의원님은 어떤 사람으로 한번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우리 MC께서는 마시멜로라는 과자를 아세요? 아, 알죠. 네.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는 장동희로 하면 경기도의 마시멜로다. 와, 마시멜로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를 정의하고 싶어요. 왜요? 왜 그러냐? 부드럽고 달콤하잖아요, 과자가. 네네. 그래서 제 바람입니다, 그냥. 마시멜로 같은 남자, 도의원. 왜냐면 이게 아까 정치 철학과도 연관이 돼요. 왜냐면 소통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소통을 하면 부드럽잖아요. 달콤한 의원이 되고 싶다. 굉장히. 달콤하세요, 원래.
자, 송한준 의원님,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다른 얘기는 그냥 그래, 이게 또 제가 아는 어떻게- 대로 예.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예.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정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상당히 좀 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대로 사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좀 그래요. 자, 우리 송한준 의원님은 나는 그러면은 어떤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 아까 이제 전자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송한준 하면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독선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든 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 더 아름답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정말 무언가가 나올 것 같고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남기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꽤 노력을 합니다. 송한준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한준 의원님은 약간 초코파이 같은 그런 남자예요. 네? 왜냐면은 정이잖아요, 정. 그러니까 이웃과 정책을 또 함께 논한다. 마시멜로와 초코파이가 함께 만나서 안산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는다.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해석이 더 좋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시멜로와 초코파이 같은 우리 두 의원님 정말 멋지게 의정활동 하시길 바라고요.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브로드 수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여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시민들의 일상을 보면서 참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여주인공 스칼렛이 나와요. 스칼렛이 마지막 대사가 참 늘 기억이 나는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네.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열심히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힘내시고 우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시 마시멜로 같으신 멘트셨어요. 소환이 이제 부담되시면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그냥 뭐 편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든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 마련해 준 거는. 그리고 정치인이 사실 이런 데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한 말씀 드린다면은 사실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제가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한 말이 정말 정치인이면은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빌어 이제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더 크게는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쏟아부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의 큰 다짐이 되고 정말 또 세월호 사고에 또 안산 시민들이 가슴에 또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극복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할까요, 의원님? 짠. 짠. 아이고, 내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막 허리에 통증이 오네.